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울풀 내러티브, 솔펠 내러티브즈의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모두들 멋진 하루 보내시고 이야기 재미있게 즐기세요. 제1장, 악마의 거래.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떤 악마들은 수천만 원짜리 수트를 차려입고 석양이 모든 것을 피 흘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바로 그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곤 했다. 엘레나 보스, 얼레이너 바스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붉은색 물감을 번트 엄버와 섞으며 캔버스에 그려질 가족의 무너지는 꿈의 정확한 색조를 포착하려 애썼다. 압류 통지서가 이젤 옆에 구겨져 있었다. 거친 검은 글씨는 보스 가족이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유일한 집을 비우는데 정확히 72시간이 남았음을 선언했다. 5천만 달러. 그것이 그들의 건설 회사를 6개월 전 파탄낸 어린이 병원 프로젝트로 인해 볼터 엔터프라이즈즈에 빚진 금액이었다. 정확히 오후 6시 47분에 벨이 울렸다. 그 멜로디 같은 벨소리는 절반쯤 비어있는 집안의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다. 엘레나의 아버지는 이미 가구 대부분을 팔았고 딸에게서 차마 가져갈 수 없었던 필수품과 미술용품만 남겨두었다. 그녀는 현관에서 속삭이는 다급한 목소리, 아버지의 패배감 섞인 속삭임과 그 주위의 공기마저 지배하는 듯한 깊고 통제된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엘레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깨지는 유리처럼 갈라졌다. 제발 내려와 보렴. 널 보러 온 손님이 있단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페인트가 묻은 손가락을 낡은 청바지에 닦았다. 창문 밖으로 매끄러운 검은색 부가티 시론, 부게티 카이런, 이 그들의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100만 달러짜리 차체가 녹슨 우편함 옆에서 몹시 부적절해 보였다. 그 옆에는 맨손으로 뼈를 부러뜨릴 수 있을 것 같은 두 남자가 어두운 수트를 입고 서 있었다. 알렉산더 발터, 엘리그젠더 볼터는 그녀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38의 그는 잡지 표지에나 나올 법한 치명적인 남성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유리를 자를 듯 날카로운 광대뼈,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강철 회색 눈, 그리고 저녁바람에도 완벽하게 정돈된 어두운 머리카락. 그의 차콜 수트는 분명 맞춤 제작된 것이었고 아마 그녀 가족의 한 달 생활비보다 더 비쌌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의 정지, 스틸리스였다. 그는 포식자가 먹이를 가늠하듯 모든 움직임이 계산되고 정확하게 그들의 소박한 거실에 서 있었다. 보스 양, 그의 목소리는 강철 위에 더 쉬운 벨벳이었다. 저는 알렉산더 발터입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이 비즈니스계에서 속삭여지고 금융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을 들었다. 무일푼에서 제국을 건설한 제약 재벌, 그의 회사는 세 대륙에 걸쳐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을 통제하고 있었다. 포어브즈는 그의 순자산을 120억 달러로 추정했다. 페인트가 튀긴 옷을 입은 채 이 남자 앞에 서 있는 것은 참새가 최상위 포식자를 마주하는 느낌이었다. 누구신지 알아요. 그녀는 턱을 들고 도전적으로 대답했다. 우리를 내쫓으러 온 거죠. 그 회색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놀라움, 아니면 어쩌면 승인. 사실은 대안을 제시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창문 옆에서 초조하게 몸을 움직였다. 엘레나, 발터 씨가 제안이 있단다. 알렉산더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대개 가족 건설 회사는 발터 엔터프라이즈의 어린이 병원 별관 건설을 맡았습니다. 대개 사업 파트너가 300만 달러를 횡령하고 사라졌을 때 프로젝트는 무너졌고 덱들은 누적된 이자와 법적 처벌을 포함한 전체 5천만 달러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었죠. 단어 하나하나가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파트너인 빅터 헤일은 그녀 아버지의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프로젝트 자금 300만 달러를 가지고 사라졌다.
그는 보스 가족에게 전체 계약 불이행 책임을 남겼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다. 특정 조건 하에 전체 빚을 탕감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엘레나의 심장이 갈비뼈에 세게 부딪혔다. 무슨 조건이요? 저와의 2년간의 결혼입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목이 막힌 듯한 소리를 냈지만 엘레나는 발밑의 세상이 기우는 것을 느꼈다. 이건 분명 농담이거나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한 억만장자의 게임임이 틀림없었다. 미쳤군요. 그녀는 속삭였다. 저는 실용적입니다. 알렉산더가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는 그의 코롱향을 맡았다. 비싸고 남성적인 향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배신적인 신체를 반응하게 만들었다. 저는 신탁기금에 접근하기 위해 아내가 필요합니다. 제 할아버지의 유언은 제 40번째 생일 전에 결혼해야만 발터 엔터프라이즈의 경영권을 잃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죠. 당신은 가족을 재정적 파멸에서 구하기 위해 5천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왜 저여야 하죠? 그 질문이 멈추기도 전에 튀어나왔다. 처음으로 그의 완벽한 침착함이 약간 금이 갔다. 그의 시선이 그녀 뒤편의 그림으로 향했다. 그림은 어둠에서 빛으로 서서히 얼굴이 드러나며 함께 치유되는 부서진 가족을 묘사한 미완성 작품이었다. 당신은 부서짐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아마도 치유도 엘레나의 숨이 막혔다. 그녀는 몇 달 동안 그 그림을 작업해왔지만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정확히 포착할 수 없었다. 이 낯선 남자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명확하게 보았을까? 조건은 명확하게 정의될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다시 사업가 마스크를 쓰며 계속했다. 정확히 24개월 동안 지속되는 계약 결혼입니다. 당신은 제 저택에서 살게 되지만 완전한 개인적 자율성과 분리된 거주 공간을 유지하며 상호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신체적 친밀감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빚은 즉시 탕감될 것이며 당신의 가족은 불편함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1천만 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1천만 달러. 그들의 사업을 재건하고 남은 빚을 갚고 부모님의 은퇴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단지 서류에 서명하고 2년 동안 대저택에 사는 대가로 말이다. 신탁기금 접근 외에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이죠? 그녀가 물었다. 저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아내요. 그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것이 순전히 사업임을 이해하는 사람, 그의 말에 무심한 잔인함에 그녀는 상처받았지만 그 밑에는 더 깊은 무언가를 감지했다. 너무 오래되고 깊어서 그의 인생 전체를 그것을 보호하는 데 바친 듯한 상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30초 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북극처럼 차가워졌다. 그 후에는 플랜 B를 실행할 것이고 이는 파산 절차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아버지의 형사 고발을 포함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죽어가는 동물 같은 소리를 냈다. 엘레나의 마음은 선택지를 찾아 빠르게 움직였다. 선택지는 없었다. 파산은 가족의 남은 명성마저 파괴할 것이었다. 아버지의 건강은 이미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고 있었다. 형사 고발은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아름답고 무서운 낯선 남자와의 결혼이라니. 가족의 생존을 위해 그녀 인생의 인연을 거래하는 것, 그녀는 아버지의 희망에 찬 절박한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알렉산더의 무표정한 표정을 바라보았다. 그 강철 회색 눈 속에서 그녀는 그녀의 결정을 내리게 만든 무언가를 엿보았다.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너무나 깊은 고독이었다. 저에게도 조건이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알렉산더의 눈썹이 우아하게 치켜 올라갔다. 말해보세요. 계속해서 제 예술을 할 거예요. 스튜디오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그리고 완전한 창작의 자유요. 그리고 제가 참석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당신의 비즈니스 행사에 팔짱을 끼고 다니는 장신구처럼 전시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우리는 깨끗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복잡한 관계도, 얽매이는 것도 없이. 동의합니다. 그는 재킷에서 두꺼운 계약서를 꺼냈다. 제 변호사들이 이미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그랬겠지. 이 남자는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녀는 문서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것은 그가 설명한 그대로였다. 법률 용어로 작성되었지만 놀랍도록 공정했다. 거의 그녀의 이익을 보호하는 듯했다. 여기에 서명하세요. 그는 비싼 펜을 내밀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에 그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결혼 계약서에 이름을 적어 겨우 20분 동안 알았던 남자에게 운명을 봉인할 때 알렉산더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스 양,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회색 눈이 그녀의 배를 설레게 할 만큼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일단 그 계약서에 서명하면 당신은 다음 2년 동안 내 사람이 됩니다. 소유물로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서둘러 덧붙였다. 가족으로서요.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걸고 보호합니다. 여기에는 당신을 해치려는 그 누구로부터 저 자신을 포함해서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 경고는 그녀의 등골에 소름을 돋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무언가도 있었다. 아마도, 어쩌면 이 아름다운 괴물이 세상이 믿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인간적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배신적인 따뜻함. 그녀는 과감하게 서명하며 그들의 악마의 거래를 확정했다. 발터 부인,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알렉산더가 부드럽게 말했고 잠시 동안 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면서 마치 자신의 개인적인 지옥에서 유해를 받은 듯한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밖에서는 멀리서 천둥이 울렸고 엘레나는 자신이 가족을 구한 것인지 아니면 빛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 즉 실제로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결혼에 자신을 저주한 것인지 궁금했다. 제2장, 종이로 묶이고 벽으로 나뉘다 그녀가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지 정확히 3주 후, 엘레나는 $20,000짜리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발터 가문의 재단에 바쳐질 아름답게 포장된 희생양이 된 기분이었다. 발터 저택의 신부 스위트는 그녀의 어린 시절 집 크기와 맞먹었다. 광택나는 대리석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오리지널 몬의 그림으로 장식된 벽에 무지개 프리즘을 던지고 있었다. 미술 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이자벨러 리드는 울지 않으려 애쓰며 드레스의 성당 길이의 트레인을 정리했다. 이거 안 해도 돼. 이사벨라가 수십 번째 속삭였다. 도망칠 수 있어. 내 차 밖에 있어. 내일이면 멕시코에 갈 수 있어. 벨라. 그만. 엘레나는 친구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다. 나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 알잖아.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그녀는 아래의 결혼 준비를 볼 수 있었다. 저택의 장미 정원에 앉아있는 200명의 하객들, 파엘벨의 캐논을 연주하는 현악 사중주, 그리고 작은 나라를 파산시킬 만큼의 흰 장미. 언론은 이것을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불렀고, 은둔형 제약 재벌과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무명 화가 사이의 신비로운 로맨스에 대해 격렬하게 추측했다. 그들이 진실을 알기만 한다면? 발터 부인 부드러운 노크가 그녀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방해했다. 알렉산더의 완벽하게 차려입은 비서인 손 위터커, 가 문틈으로 엿보았다. 시간입니다. 발터 부인 그 이름은 그녀의 혀끝에서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사람의 옷을 입어보는 것처럼. 3주 동안 그녀는 평생 본 것보다 더 많은 법률 문서에 서명했다. 혼전 계약서, 비공개 합의서, 그녀를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보험 증권까지. 알렉산더는 이혼이나 자신의 사망 시에도 그녀를 위한 완전한 재정적 보호를 주장했다. 버진 로드, 신부 입장 통로,
걷는 것은 디자이너 실크 옷을 입은 채 사형장으로 행진하는 것 같았다. 군중 속의 모든 얼굴은 낯선 이들이었다. 사업 동료, 제약회사 임원, 이들의 순자산을 합치면 작은 나라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교계 부인들. 알렉산더는 재단의 죄악의 화신처럼 보이는 자정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조각된 돌처럼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들 사이에 전류가 흘렀고 그 인식의 충격은 그녀의 4인치 하이힐 위에서 약간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그의 턱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조여졌고 그녀는 그의 강철 회색 눈 깊은 곳에서 날 것 그대로의 무언가를 엿보았지만 그의 가면은 곧 제자리를 찾았다. 발터 가문의 3대에 걸친 결혼식을 집전했던 오랜 가족 친구인 한란 판사가 의식을 진행했다. 사랑과 헌신에 대한 그의 전통적인 말은 그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조롱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알렉산더가 맹세할 때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등골에 전율을 보내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나, 알렉산더 루시우스 발터는 당신, 엘레나 마리보스를 나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부양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한 약속, 커미트먼트를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가 약속을 강조하는 방식은 그것을 사업적 합의라기보다는 신성한 맹세처럼 들리게 했다. 그녀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나, 엘레나 마리보스는 당신, 알렉산더 루시우스 발터를 나의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나는 당신 곁에 서고 우리의 합의를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망설인 후 부드럽게 덧붙였다. 그리고 계약 뒤의 남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의 표정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놀라움, 어쩌면 취약성, 그러나 재빨리 숨겨졌다. 한란 판사가 그들을 부부로 선언했을 때 알렉산더의 손은 그들의 첫 키스를 위해 그녀의 얼굴을 감싸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그의 입술은 그녀의 입술에 따뜻하고 단단했지만 사진작가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만 정확하게 지속되었고 이것이 단지 사업일 뿐이라는 허구를 유지할 만큼 짧았다. 다만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광대뼈를 스칠 때 또는 그의 눈이 마치 그녀의 모양을 기억하려는 듯 그녀의 입술에 머물렀을 때 그것은 사업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피로 여는 샴페인 건배와 그녀가 결코 기억하지 못할 사람들의 축하로 흐릿했다. 알렉산더는 완벽하게 세심한 신랑 역할을 했고 그의 손은 그녀의 등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으며 축하객들에 대한 그의 반응은 매끄럽고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미소가 결코 눈에 닿지 않는 방식, 사람들이 아이들이나 미래에 대해 언급할 때 그의 턱이 긴장하는 방식, 대화가 사랑이나 감정으로 바뀔 때 그의 호흡이 변하는 방식을 알아차렸다. 정말 로맨틱한 이야기예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작은 마을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제약 상속녀인 베아트리체 랭포드, 비어티스 랭퍼드가 열렬히 말했다. 알렉산더가 당신의 예술에 어떻게 반했는지 우리에게 말했어요. 조만간 당신의 작품을 꼭 봐야 해요. 엘레나는 샴페인에 질식할 뻔했다. 알렉산더 버전의 만남은 분명히 즉각적인 매력과 회오리 바람 같은 로맨스 이야기였다. 그녀는 그의 손이 등 뒤에서 경고하듯 조이는 것을 느꼈다. 엘레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능이 있어요. 그가 매끄럽게 말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저택에 스튜디오를 짓고 있습니다. 예술은 그녀의 열정, 패션이죠. 그가 열정이라고 말하는 방식은 그녀의 아랫배를 뜨겁게 만들었는데 이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것은 사업적 합의였다. 그녀는 가짜 남편의 치명적인 미소나 그의 턱시도가 넓은 어깨를 강조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그녀는 알렉산더의 불편함의 미묘한 징후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가 샴페인 대신 탄산수를 마시는 방식, 사람들이 개인적인 질문을 할 때 그의 대답이 점점 더 퉁명스러워지는 방식, 대화가 사랑이나 감정으로 바뀔 때 그의 호흡이 변하는 방식. 마침내, 다행히도
피로연이 끝났다. 마지막 손님은 에어키스와 곧 점심을 먹자는 약속과 함께 떠났다. 엘레나는 지킬 의도가 없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대저택의 웅장한 현관에서 새 남편과 단둘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침묵은 심연처럼 그들 사이에 길게 늘어졌다. 알렉산더는 나비 넥타이를 풀었다. 그 단순한 몸짓은 그들의 결혼식 밤에 일어난 어떤 일보다 더 친밀하게 느껴졌다. 당신의 방은 동쪽 별관에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손이 안내할 겁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옷, 세면도구, 미술용품. 그 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원에게 요청하세요. 당신은 어디에 있을 건가요? 그 질문이 멈추기도 전에 튀어나왔다. 서쪽 별관이요. 공용 공간을 모두 사용할 때가 아니면 거의 마주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어조는 사무적이었지만 그녀는 그 밑에서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것이 안도였을까? 아니면 실망이었을까? 손은 마치 소환된 것처럼 나타나서 그녀를 값비싼 예술품이 늘어선 복도를 통해 다음 2년 동안 그녀의 감옥이 될 곳으로 안내했다. 동쪽 별관은 절제된 방식으로 아름다웠다. 따뜻한 색상, 편안한 가구, 그리고 저택의 사설 호수를 내려다보는 창문. 여기가 부인 스위트룸입니다. 손은 그녀의 가족 전체 집보다 더 큰 공간을 드러내는 이중문을 열며 설명했다. 침실, 응접실, 그리고 개인 욕실입니다. 발터 씨가 인접한 방을 부인을 위한 아트 스튜디오로 개조하도록 했습니다. 엘레나는 스튜디오로 들어서면서 숨이 막혔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은 완벽한 북쪽 빛을 제공했다. 전문가급 이젤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미술 용품이 군사적인 정밀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창작 과정을 깊이 이해하는 누군가가 디자인한 예술가의 꿈이었다. 어떻게 아셨죠? 그녀는 속삭였다. 발터 씨는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손이 외교적으로 대답했다. 오늘 밤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발터 부인. 발터 부인. 그녀는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았다. 아니요. 고마워요. 완벽해요. 손이 떠난 후 엘레나는 커져가는 놀라움으로 새 집을 둘러보았다. 붙박이 옷장에는 그녀의 정확한 사이즈의 디자이너 옷들이 채워져 있었고 모두 태그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욕실에는 4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대리석 욕조와 작은 우주선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제트기가 달린 샤워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든 것은 침실이었다. 킹사이즈 침대는 아마 그녀의 차보다 비쌀 실크 시트로 덮여 있었고 누군가 그녀의 베개 위에 흰 장미 한 송이를 남겨놓았다. 그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낭만적이면서도 조롱하는 듯한 몸짓이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에서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고 그것이 그녀의 피부에 닿는 느낌은 죄악처럼 호화로웠다. 그리고 창문으로 걸어갔다. 저택 부지는 사방으로 몇 마일이나 뻗어 있었고 정원을 마법처럼 보이게 하는 은은한 조경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다. 서쪽 별관 어딘가에서 알렉산더도 아마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의 제국을 바라보며 자신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의 휴대폰에서 부드러운 차임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발터 부인. AV 그녀는 잠시 동안 메시지를 응시한 다음 답장을 보냈다. 스튜디오 감사합니다. 아름다워요. 그의 답장이 거의 즉시 왔다. 천만에요. 내일,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의 선택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다. 그것은 동시에 불길하고 희망적으로 들렸다. 엘레나는 휴대폰을 옆에 두고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는 금박을 입힌 새 장처럼 느껴지는 사치에 둘러싸인 거대한 침대에 올랐다.
하지만 잠이 들면서 그녀는 계약이나 돈, 또는 그녀 앞에 펼쳐진 인연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알렉산더의 가면이 벗겨졌던 그들의 맹세 순간에 대해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단 한순간, 그녀는 그의 눈에서 취약하고 간절한 무언가를 엿보았다. 아마도, 어쩌면 이 아름다운 괴물이 그녀만큼이나 그들의 합의에 갇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무언가. 그녀의 창문 밖에서 저택의 보안 조명은 부지 전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엘레나는 알렉산더도 깨어 누워 이름뿐인 아내가 된 여자와 그 모든 신중한 통제 아래에 있는 진짜 그가 누구인지 발견하기에 인연이 충분할지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제3장. 균열이 생기다. 그들의 결혼식 후 정확히 일주일 뒤 신비로운 선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선물은 박물관에 소장되어야 할 만큼 정교한 칼린스키 세이벨 붓세트였다. 마치 미지의 신에게 바치는 제물처럼 그녀의 스튜디오 이젤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엘레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스튜디오로 가서 물감과 캔버스 속에 자신을 이르려 할 때 그것들을 발견했다. 붓들은 알렉산더의 정확한 필체로 쓰인 쪽지 옆에 외과적인 정밀도로 배열되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포착하기 위해 그녀의 손가락은 각 붓의 완벽한 균형, 희귀한 나무로 조각된 손잡이와 가장 좋은 털끝을 따라 더듬었다. 그 세트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연봉보다 비쌌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몸치대는 과시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그가 각 붓을 그녀의 손을 위해 특별히 선택한 것처럼 말이다. 결혼 후 몇 주 동안 그녀는 남편을 지나치면서만 간신히 보았다. 그는 새벽 전에 사무실로 떠났고 자정 한참 후에야 돌아왔다. 그들의 경로는 저택의 공용 공간에서만 교차했으며 거기서 그들은 매우 비싼 호텔을 공유하는 우아한 낯선 사람들처럼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선물은 계속 나타났다. 둘째 날에는 수색이 된 이탈리아 공급업체에서 온 희귀한 안료들, 라피스라줄리, 네피스러줄리에서 갈아낸 울트라마린 블루, 진사, 시너바어에서 추출한 버밀리온 레드, 그 자체로 내면의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수한 색상들이었다. 셋째 날에는 그녀의 스튜디오 독서 의자 위에 쌓여있는 초판 미술 서적들을 발견했다. 트라우마와 창의적 표현을 통한 치유에 관한 책들이었는데 이는 알렉산더가 그녀의 배경을 얼마나 깊이 조사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넷째 날이 되자 그녀는 이 신비로운 선물들을 기대하기 시작했고 그 기대감은 그녀를 두렵게 했다. 이것은 사업적 합의여야 했다. 그녀는 가짜 남편의 사려 기품을 신경 쓰거나 그가 각 선물을 고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하면 안 되었다. 다섯째 날의 선물은 그녀의 손을 떨게 했다. 겉보기에는 훨씬 오래된 일기에서 복사한 페이지가 포함된 가죽 표지 일기장이었다. 필체는 여성스럽고 우아했으며 4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녀가 읽으면서 숨이 목에 걸렸다. 1984년 10월 15일. 알렉산더가 오늘 그림을 그렸다. 손가락 물감이 아닌 진짜 붓으로 그린 첫 시도였다. 그의 작은 손은 너무 조심스럽게, 너무 정확하게 움직인다. 그는 색에 대한 나의 눈을 물려받았다. 그에게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행복한 것들요, 엄마. 엄마 눈의 슬픔이 사라지도록요라고 말했다. 5살밖에 안 된 나의 소중한 아들이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니. 1984년 11월 3일. 알렉산더를 방에서 또 발견했다. 달빛 아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밤의 색이 더 선명하고 슬픔이 더 좋은 예술을 만든다고 말한다. 나는 예술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 나이든 눈으로 나를 보며 하지만 엄마, 어둠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빛을 그릴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 기록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고 민감한 아이의 커져가는 예술적 재능과 어머니의 커져가는 절망을 기록하고 있었다.
마지막 기록은 1984년 12월 20일 날짜였다. 1984년 12월 20일. 내일 나는 떠나야 한다. 루시우스는 그의 최후 통첩을 아주 명확하게 했다. 나의 존재는 알렉산더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올 뿐이다. 나의 똑똑하고 민감한 아들은 이 버림받음 때문에 나를 경멸할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증오가 진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나는 언젠가 그가 사랑이 때때로 가장 잔인한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기도한다. 나는 나의 물감과 붓을 그를 위해 남겨둔다. 어쩌면 그들이 내가 결코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단어들을 대신 말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엘레나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덮었다. 알렉산더의 어머니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떠나야만 했던 것이다. 선물들, 스튜디오, 그의 예술에 대한 명백한 이해. 갑자기 모든 것이 가슴 아프게 이해되었다. 그날 저녁, 결혼 후 처음으로 그녀는 그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자정이 다 된 시간에 그의 홈 오피스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는 여전히 하루 종일 그를 소모했던 비즈니스 미팅에서 입었던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글로벌 제약 시장을 표시하는 모니터 벽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초점 없는 시선은 그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음을 시사했다. 고마워요. 그녀가 문간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는 돌아섰고 컴퓨터 화면의 푸른 빛 속에서 그의 얼굴은 더 어려 보였고 어쩐지 더 취약해 보였다. 무엇에 대해? 붓, 물감, 그리고 일기장. 그녀는 방으로 들어섰고 그녀가 다가갈 때 그의 몸이 긴장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당신의 어머니 일기요. 그의 표정에 무언가가 스쳤다. 고통, 어쩌면 두려움. 그녀는 예술가였어요. 당신이 창작 과정에 대한 그녀의 관점을 감사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당신을 매우 사랑했어요. 그 말은 그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그의 턱이 굳어졌고 그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통제되었다. 그녀는 떠났어요. 그녀는 떠나도록 강요받았어요. 차이가 있어요. 결과는 같았죠. 그는 모니터로 다시 돌아가며 그녀를 무시했다. 하지만 엘레나는 그녀의 예술을 통해 부서진 사람들의 몸짓 언어를 읽는데 수년을 보냈다. 그녀는 그의 어깨의 긴장, 커피잔을 향해 손을 뻗을 때의 미세한 떨림을 볼 수 있었다. 알렉산더, 자러 가야 해요. 내일은 처리해야 할 분기별 보고서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을 잔 게 언제예요? 음식은 연료예요. 즐거움보다 효율성이 더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그냥 행복해서 한 일이 언제예요? 이번에는 그가 완전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표정의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함이 그녀의 숨을 먹게 했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 고백은 고해성사처럼 그들 사이에 매달렸다. 엘레나의 가슴은 행복을 약점으로 여기도록 배웠고 자신의 어린 시절의 잿더미 위에 제국을 건설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는 법을 잊어버린 이 남자 때문에 아팠다. 저와 함께 가요. 그녀가 충동적으로 말했다. 어디로? 제 스튜디오요. 보여줄 것이 있어요. 알렉산더는 망설였고 호기심과 자기 보존 본능 사이에서 분명히 갈등했다. 마침내 그는 일어섰고 명백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다. 5분입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달빛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빛과 그림자, 희망과 절망 사이에 갇힌 느낌을 포착한 새로운 추상화를 작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보기를 원했던 것은 그 옆의 캔버스였다. 결혼식 다음 날 밤에 이걸 시작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가 미완성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옆으로 물러섰다. 그것은 초상화였지만 전통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맹세 동안 보았던 알렉산더를 그렸다. 통제의 신중한 가면 위에
그 아래에 취약한 남자의 모습이 더 씌워져 있었다. 그의 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고통과 갈망의 깊이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슴 아픈 정확성으로 그것들을 포착했다. 알렉산더는 얕은 호흡으로 오랫동안 그림을 응시했다. 그가 마침내 말을 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이게 당신이 나를 보는 방식인가요? 그것은 당신이 모든 갑옷 아래에서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예요. 그는 너무 가까이 서 있어서 그녀는 그의 코롱향을 맡을 수 있었고 그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의 표정에 무언가가 변했고 조심스러운 통제가 깨져서 그 아래에 날 것 그대로의 절박함이 드러났다. 당신은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가 속삭였다. 당신이 그리고 있는 것을. 나는 할 수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것, 자격이 있는 그런 남자가 되는 것. 그는 말을 끊고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사이로 손을 훑어내려 배열을 망가뜨렸다.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경험, 사실, 내가 남긴 부서진 관계와 실망한 기대의 흔적들. 엘레나는 달빛 속에서 그의 얼굴을 연구하며 아름다운 특징을 넘어 숨겨진 겁먹은 아이를 보았다. 당신의 할아버지요. 알렉산더의 몸 전체가 경직되었다.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당신에게 감정은 약점이고 사랑은 책임이며 성공과 행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친 사람이죠. 그가 옳았으니까요. 그 말은 거칠고 방어적으로 나왔다. 내 어머니를 봐요. 그녀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것이 그녀를 파괴했어요. 나에게 감정을 이용하려고 했던 모든 사업 파트너를 봐요. 사랑은 무기예요. 엘레나. 내 세상에서는 약점을 보이면 죽어요. 이곳은 더 이상 당신 할아버지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는 호화로운 스튜디오, 그 너머의 저택을 가리켰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그의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원했던 모습 그대로가 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당신이 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질문은 그의 안에서 무언가를 깨뜨린 것 같았다. 잠시 동안 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고, 그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멈추기 위해 행복한 것을 그렸던 길 잃은 어린 소년을 보았다. 예술가요, 그가 속삭였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 고백은 불가능한 심연을 가로지르는 다리처럼 그들 사이에 매달렸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엘레나는 그의 손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손가락과 얽혔다. 그는 뿌리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접촉에 그를 관통하는 떨림을 느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붓을 만지지 않았어요. 근육 기억은 그보다 오래갑니다. 게다가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올바른 용품을 주고 있었잖아요. 마치 내가 정확히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알렉산더는 그들의 맞잡은 손을 내려다보았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이건 위험해요, 엘레나. 이게 뭐죠?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하부는 우리의 합의가 무엇이었는지 알아요.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회색 눈 속에 은색 반점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하지만 하부는 수정될 수 있어요. 잠시 동안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키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로 떨어졌고 그들 사이의 공기는 전기로 지직거렸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고 깨지는 유리처럼 그 순간을 산산조각 냈다. 알렉산더는 뒤로 물러섰고 그의 벽은 거의 들릴 듯한 소리로 제자리를 찾았다. 그는 메시지를 흘끗 보고 그의 표정은 북극처럼 차가워졌다. 가봐야 해요. 자정 긴급 이사회 회의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잠들지 않아요. 그는 이미 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엿보았던 취약한 남자는
억만장자의 차가운 효율성 뒤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림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알렉산더. 잠깐 하지만 그는 이미 떠났고 남은 것은 그의 코롱의 잔향과 모든 것을 바꾼 고백의 메아리뿐이었다. 엘레나는 달빛이 비치는 스튜디오에 홀로 서서 어쩐지 그들 둘 다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된 초상화를 응시했다. 밖에서 그녀는 알렉산더의 부가티 시론이 시동을 거는 소리를 들었고 그를 그들 사이에서 거의 일어날 뻔했던 일로부터 멀리 데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입술을 만졌을 때 그녀는 오지 않은 키스의 유령을 여전히 느낄 수 있다고 맹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렉산더 발터의 심장 주위의 조심스러운 벽이 그가 믿는 것처럼 뚫을 수 없는 것은 아닐지 궁금했다. 결국 그녀는 겉보기에 단단한 토대에서 균열을 찾는데 항상 특히 능숙했다. 제4장. 예술가는 괴물을 보다 결혼 후 3개월이 지나 엘레나는 도시에서 가장 독점적인 미술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들이 세계 엘리트들이 샴페인으로 무뎌진 비판적인 눈으로 해부할 벽에 걸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머리디언 갤러리, 더 머리디언 갤러리는 현대 예술의 대성당이었다. 치솟은 흰벽과 완벽한 조명은 아마추어 스케치조차 심오하게 보이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것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무언가를 전시하고 있었다. 권력의 신중한 외관을 벗겨내고 그 아래에 부서진 영혼들을 드러낸 그림 컬렉션.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다. 헬레나 발터 장라는 우아한 명패가 중심 작품 옆에 붙어 있었다. 갤러리의 메인 벽을 지배하는 거대한 캔버스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인물을 보여주었고 그의 얼굴은 통제된 고통 속에서 연구되었으며 그 주위의 어둠을 통해 빛의 균열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알렉산더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즉시 그를 알아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를 이런 식으로 본 적은 없었다. 취약하고 괴로워하며 몹시 인간적인. 달링, 이건 정말 놀라운 작품이에요. 갤러리 관장인 빅토리아 헤일, 이 수십 번째 조명을 조절하며 숨을 내쉬었다. 이 감정적 깊이, 이 기술적 숙련도. 마치 당신이 캔버스에 영혼을 포착한 것 같아요. 컬렉션 전체는 미리 보기 발표 후 1시간 이내에 매진되었다. 그들이 남편의 조심스럽게 보호된 심장에 대한 창문을 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매진된 것이다. 엘레나의 위는 자부심과 공포가 뒤섞여 뒤틀렸다. 그녀는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일까? 발터 부인, 손이 항상 흠잡을 데 없이 옷을 입고 있었지만 보통 흔들림 없는 그의 태도에서 긴장이 느껴지며 그녀의 팔꿈치 옆에 나타났다. 발터 씨가 방금 상하이에서 도착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지난 2주 동안 상하이에 머물면서 동남아시아 시장의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을 가져올 합병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집안 문제와 그의 여행 일정에 대한 짧고 전문적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만 소통했다. 그녀는 그에게 전시회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그의 가장 깊은 취약성이 고통을 예술의 또 다른 형태로 여기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전시될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다. 저녁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갤러리의 메인 문이 값비싼 향수의 속삭임과 조용해진 대화와 함께 열렸다. 제약회사 임원, 미술품 수집가, 도시의 모든 중요한 문화 행사에 참석하는 사교계 부인들, 3개월 전 그들의 결혼식을 목격했던 바로 그 군중이었다. 하지만 엘레나의 눈은 우아한 검은색 턱시도, 복장 속에서 단 한 인물만을 발견했다. 알렉산더는 대리석으로 조각된 복수의 천사처럼 갤러리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자정 검은색 턱시도는 그의 얼굴의 날카로운 선과 그의 자세의 치명적인 정지 상태를 강조했다. 그는 분명히 공항에서 곧장 온 것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18시간의 비행과 시차를 말해주는 긴장이 있었지만 그의 회색 눈은 방을 휩쓸면서 레이저처럼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이 붐비는 공간을 가로질러 그녀를 찾았을 때 세상은 멈춘 것 같았다. 그는 먹이를 쫓는 포식자처럼 군중 사이를 움직였고 손님들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길을 비켜주었다. 그가 다가올 때
엘레나의 심장은 갈비뼈에 세게 부딪혔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피부를 태울 듯한 강렬함으로 불타고 있었다. 엘레나, 그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통제되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세관에 있을 때 빅토리아의 초대를 받았어요. 첫 전시에 축하드립니다. 알렉산더.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는 그의 회색 눈 속의 은색 반점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그의 코롱의 친숙한 향이 더 어두운 무언가와 섞여 있었다. 분노, 어쩌면 배신감. 이것에 대한 당신의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매우 궁금하니까요. 그는 중심 작품을 향해 손짓했고 엘레나의 숨이 막혔다. 이제 그 옆에 알렉산더와 함께 서 있으니 그 닮음은 더욱 놀라웠다. 그녀는 그의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포착했다. 분비는 방에서도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고도,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의 눈 뒤에서 깜빡이는 조심스럽게 통제된 고통. 저는 제가 본 것을 그렸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허락 없이 내 영혼을 그렸어요. 그 말은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친숙한 목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알렉산더, 달링, 돌아왔군요. 소피아 케인. 소피어 케인은 포식적인 백조처럼 그들을 향해 미끄러져 왔고 그녀의 아이스 블루 가운은 그녀의 마른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녀의 백금발 머리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월세보다 비쌀 신용으로 스타일링되어 있었다. 저는 방금 모두에게 엘레나의 놀라운 재능, 인간의 상태에 대한 그런 통찰력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엘레나가 아닌 모든 것이었다. 키가 크고 우아하며 재앙 왕족으로 태어났다. 더 중요하게는 그녀는 알렉산더의 전 약혼녀였고 타블로이드가 몇 달 동안 추측했던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2년 전에 약혼을 깼던 여자였다. 소피아, 알렉산더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여기서 당신을 볼 줄은 몰랐어요. 알렉산더의 새 아내를 응원하는 것을 놓칠 수 없죠. 소피아는 유리를 자를 만큼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달링, 말해야겠어요. 그녀는 엘레나에게로 돌아섰다. 당신의 작품은 꽤 적나라하군요. 말해줘요. 어떻게 피사체의 그런 친밀한 세부 사항을 포착하나요? 그런 날 것 그대로의 취약성을요. 당신이 알렉산더의 가장 방어적이지 않은 순간을 본 것 같군요. 그 암시는 독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그들 주변에서 다른 손님들은 긴장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호기심 많은 눈이 그들을 향하면서 대화가 조용해졌다. 예술은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엘레나는 유인당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공감으려. 정말 예술적이군요. 소피아의 웃음은 수정처럼 맑고 잔인했다. 하지만 누군가 돈 때문에 결혼할 때 친밀한 접근은 계약에 따라오는 것 같아요. 엘레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 옆에서 알렉산더는 완벽하게 멈췄고 그것은 폭력에 선행하는 종류의 정지였다. 조심해요. 소피아, 그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럽고 2배로 치명적이었다. 당신은 내 아내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내가 틀렸나요? 소피아의 눈은 악의적인 즐거움으로 반짝였다. 모두가 이 결혼이 사업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요. 알렉산더는 신탁기금에 접근하기 위해 아내가 필요했고 그녀는 엘레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시했다. 재정적 구원이 필요했죠. 얼마나 멋지게 거래적, 트랜색션에, 인가요? 당신은 우리의 결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알렉산더가 말했고 그의 손은 엘레나의 등 아랫부분의 소유욕을 드러내며 자리 잡았다. 그 접촉은 그녀의 드레스를 통해 타올랐고 그녀의 척추를 따라 전기를 흘려보냈다. 정말 모를까요? 알렉산더, 저는 당신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당신은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영혼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 스스로 감정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약점이라고 말했죠. 소피아는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친밀한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이 작은 예술가가 캔버스에 당신의 이미지를 포착했을지 몰라도 저는 수년 전에 당신의 심장을 포착했어요. 그리고 우리 둘 다 당신이 그것을 다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 말은 외과적인 정확성으로 목표물에 명중했다. 엘레나는 알렉산더의 손이 등 뒤에서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그의 주위의 벽이 거의 들릴 듯한 소리로 다시 닫히는 것을 느꼈다. 실례하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차갑게 말했다. 제 아내와 저는 돌봐야 할 손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엘레나를 이끌고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소피아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발터 부인, 말해줘요. 그녀는 악의적인 달콤함으로 소리쳤다. 당신의 2년 계약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알렉산더가 더 이상 신탁기금에 접근하기 위해 아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당신은 이 아름다운 판타지가 가혹한 현실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나요? 뗄레나는 걷는 것을 멈췄다. 그들 주변의 갤러리는 침묵에 잠겼다. 상류 사회의 정수는 집단적으로 숨을 죽이며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알렉산더의 긴장을 느낄 수 있었고 그가 그들의 대중적 외관의 최소한의 손상으로 상황에서 그들을 추출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대신 그녀는 강철을 녹일 수 있는 미소를 지으며 소피아를 향해 돌아섰다. 제가 알렉산더를 그릴 때 무엇을 보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녀는 중심 캔버스를 향해 손짓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서 진정으로 보여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린 남자를 봅니다. 저는 그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랑이 약점이라고 스스로를 확신시킨 사람을 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묵하는 갤러리를 가로질러 울려 퍼졌고 모든 단어가 수정처럼 맑았다. 하지만 주로 그녀는 소피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계속했다. 저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놀라운 부드러움을 보일 수 있는 남자를 봅니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미소를 보고 싶어서 아내에게 선물을 남기는 남자, 그녀의 열정을 이해하려고 새벽 3시까지 미술책을 읽는 남자,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마도, 어쩌면 그가 조건이나 계약 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남자를 봅니다.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는 예상치 않게 박수 소리가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빅토리아 헤일로부터, 그리고는 들불처럼 군중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들의 차가운 계산으로 유명한 도시의 엘리트들이 실제로 그들의 결혼에 대한 그녀의 변호에 감동받은 것이다. 소피아의 완벽한 침착함이 잠시 금이 갔고 닦인 표면 아래에 추악한 무언가를 드러냈다. 감동적이군요. 당신이 결혼한 남자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남자인지 발견했을 때도 같은 감정을 느낄지 궁금하네요. 누군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실크 옷자락과 간신히 억제된 분노를 뒤로하고 갤러리를 휩쓸고 나갔고 값비싼 향수의 잔향과 암시된 위협만을 남겼다. 군중은 점차 대화로 돌아갔지만 엘레나는 호기심 많은 시선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방금 200명의 증인 앞에서 알렉산더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그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몰랐다. 나와 함께 걸어요. 알렉산더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고 그의 숨결이 그녀의 등골에 전율을 보냈다. 그는 그녀를 갤러리를 가로질러 더 조용한 알코브로 이끌었고 감정적 치유와 회복의 다양한 단계를 묘사한 그림들을 지나쳤다. 그들이 마침내 단둘이 되었을 때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회색 눈 속의 표정이 그녀의 숨을 먹게 했다. 진심이었나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취약했다. 무엇이요? 당신이 나를 보는 방식에 대해 말했던 것. 엘레나의 심장이 그의 어조의 불확실함에 쥐어짜졌다. 이 강력하고 뛰어난 남자가 그녀가 그의 돈과 지위 이상으로 그에게서 가치를 보는지 묻고 있었다. 모든 단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알렉산더가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녀가 그의 눈 주위의 잔주름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녀의 얼굴을 감싸잡기 위해 손을 뻗을 때 그의 손의 미세한 떨림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나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가 조용히 인정했다. 상하이에서의 매일, 모든 회의, 내가 사업에 집중해야 했던 모든 순간. 나는 당신의 얼굴을 계속 보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미치겠어요. 알렉산더,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는 그녀의 광대뼈를 가로질러 엄지손가락을 문지르며 계속했다. 나는 진짜 남편이 되는 법, 누군가를 파괴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하지만 하느님 맙소사, 당신과 함께 시도하고 싶어요. 그 고백은 약속이자 기도처럼 그들 사이에 매달렸다. 그들 주위에서 갤러리는 대화와 샴페인잔 부딪히는 소리로 웅성거렸다. 하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알코브에서는 세상이 그들 둘로 좁혀졌다. 나도 그걸 원해요. 엘레나가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에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그것은 결코 사무적이지 않았다. 그의 입술은 그녀의 입술에 절박했고 배고팠으며 마치 그녀의 맛을 기억하려는 듯 탐색했다. 그는 그녀에게 녹아들었고 그가 그녀를 벽에 기대게 할 때 그녀의 손은 그의 턱시도 옷깃을 움켜쥐었다. 그들이 마침내 떨어졌을 때 둘 다 거친 숨을 쉬고 있었다. 집으로 데려가 줘요. 그녀는 그의 입술에 속삭였다. 알렉산더의 눈은 약속으로 어두워졌다. 발터 부인, 그것은 저의 절대적인 기쁨일 겁니다. 그들이 갤러리 출구로 향하는 동안 엘레나는 어두워진 창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알렉산더는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그녀의 머리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으며 둘 다 몇 달 동안 그들이 가장했던 것처럼 보였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커플. 하지만 오늘 밤, 처음으로 그것은 가장이 아니었다. 오늘 밤, 결혼 계약은 훨씬 더 위험하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되었다. 진실, 열정, 그리고 두 부서진 사람이 실제로 서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무서운 가능성 위에 세워진 진짜 관계. 이제 남은 유일한 질문은 그들의 새로 발견된 행복이 소피아가 밝혀질 것이라고 약속했던 알렉산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부였다. 제5장. 유령과 폭로. 엘레나가 알렉산더의 침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그가 장결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맨 어깨 위에서 정확하고 의도적인 획으로 움직였는데 마치 그녀의 피부가 캔버스이고 그가 꿈속에서 걸작을 창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새벽빛이 마스터 침실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걸러져서 그들의 사랑을 나눈 사양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는 실크 시트 위에 황금 그림자를 드리웠다. 갤러리 전시회 이후로 3주가 지났다. 알렉산더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들여보낸 3주. 신중하게 선별된 공개 버전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 때 제약 연구 논문을 읽고 그녀가 늦게까지 작업할 때 스튜디오에 커피를 남겨두는 사적인 남자 말이다. 알렉산더의 숨결은 그녀의 목에 깊고 고르게 느껴졌다. 그의 강한 팔은 마치 그녀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잠든 동안 그의 얼굴은 조심스럽게 통제된 가면을 잃었고 깨어있는 시간에는 그가 숨기려 필사적으로 싸웠던 취약성을 드러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발터 부인. 그가 그녀의 목에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는 잠과 욕망으로 거칠었다. 그녀는 웃으며 그의 팔에서 그를 마주 보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남편. 그 단어들은 여전히 그녀의 혀끝에서 새롭게 느껴졌지만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가 그녀를 갤러리에서 그의 침실로 안고 가서 그들 둘 다 떨게 만든 필사적인 부드러움으로 그녀와 사랑을 나눈 밤 이후로는 말이다. 그가 그녀의 피부에 속삭였던 밤, 그들의 결혼이 단지 사업이라고 가장하는 것에 지쳤다고 말했던 밤 이후로는 말이다. 알렉산더의 입술은 그녀의 입술을 부드럽고 탐색하는 키스로 찾았는데
이는 그들의 첫 몇 번의 만남에 통제된 열정과 완전히 달랐다. 이 키스는 친숙함, 게으른 일요일 아침, 그리고 단순히 서로를 즐길 시간의 사치를 말해주었다. 하루 종일 회의가 있어요. 그가 키스 사이에 속삭였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우리가 저택의 보안 시스템에서 날카로운 차임 소리가 칼날처럼 그들의 친밀한 순간을 갈라놓았다. 알렉산더의 온몸이 경직되었고 그가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을 때 그의 보호 본능이 발동했다. 사장님, 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고 간신히 억제된 경보로 긴장되어 있었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소피아 케인이 정문에서 당신을 만나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긴급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더의 표정은 북극처럼 차가워졌다. 약속을 잡으라고 전해. 그녀는 루시우스에 대한 정보를 당신이 즉시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은 알렉산더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엘레나는 그의 근육이 긴장하는 것을 느꼈고 벽이 그를 둘러싸고 파괴적인 속도로 다시 닫히는 것을 보았다. 루시우스. 그의 할아버지. 그를 세상이 알던 차갑고 계산적인 억만장자로 만든 남자. 들어오게 해. 알렉산더가 조용히 말했다. 내 사무실로 안내해. 10분 후에 내려갈게. 그가 통화를 끊은 후 침묵이 심연처럼 그들 사이에 길게 늘어졌다. 알렉산더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전투를 준비하는 사람의 효율적인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 알렉산더 엘레나가 그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는 그녀의 손길에서 물러섰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약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의 조심스러운 거리감이었다. 이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가 몇 주 동안 듣지 못했던 퉁명스러운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이 나와 상관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가 셔츠 단추를 잠그는 것을 멈추었고 잠시 동안 그녀는 그의 회색 눈에서 필사적인 무언가를 엿보았다. 날 믿어요, 엘레나. 어떤 유령들은 묻어두는 것이 더 나아요. 20분 후, 엘레나는 동쪽 별관을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서성이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거나 알렉산더의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화에서 그녀를 산만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소원을 존중하려고 노력했고 멀리 있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손이 루시우스를 언급했을 때 그의 눈에 있던 표정은 그녀를 겁먹게 했다. 그녀는 알렉산더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전에 본 적이 없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가 마침내 그녀의 결심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스위트룸을 빠져나와 주 계단으로 향했고 모든 발걸음을 증폭시키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대리석 바닥을 가로질러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다. 이 작은 거칠애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사무실에서 분명하게 들려왔고 복수심에 찬 즐거움으로 날카로웠다. 결국 그녀는 알게 될 거예요. 알렉산더, 당신의 어머니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약 시험에 대해, 당신의 할아버지가 당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내 할아버지는 죽었어요. 알렉산더의 목소리는 치명적일 만큼 조용했다. 당신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든, 그래요. 소피아의 웃음은 깨지는 유리 같았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케이맨 제도, 케이먼 아일런즈즈의 보안 영상. 그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정기적인 이체를 보여주는 금융기록. 당신의 사랑하는 할아버지는 15년 전 그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어요. 달링. 그는 매우 살아있었고 당신이 그가 의도한 대로 그의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그의 개인 섬에서 끈을 조종하고 있었죠. 엘레나의 발밑의 세상이 기울어졌다. 알렉산더의 할아버지가 살아있었다. 알렉산더가 23세였을 때 사망했다고 알려져 그에게 제약회사와 그 모든 어두운 비밀을 물려주었던 남자 말이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알렉산더의 목소리에는 불확실성이 있었다. 소피아가 즉시 악용한 그의 갑옷의 균열. 내가요? 그럼 이걸 설명해 보세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알렉산더의 날카로운 숨소리. 이것들을 어디서 구했죠? 나에게는 정보원이 있어요. 문제는 그것들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발터가 10년 이상 그의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다는 증거에 대해 기꺼이 많은 돈을 지불할 뉴스 매체가 여러 곳 생각나거든요. 무엇을 원해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작은 예술가와 이혼해요. 원래 계획대로 저와 결혼하세요. 그러면 이 사진들은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것이 시범 별거였다고 말할 거예요. 당신이 실수를 깨달았다고. 당신의 명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당신의 사업 제국은 안전하게 유지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할아버지의 비밀은 묻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절하면, 그러면 저는 모든 것을 폭로할 거예요. 사진, 금융기록, 당신의 어머니가 도망쳐야 했던 진짜 이유. 당신의 소중한 아내가 당신이 수천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남자의 상속자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도 여전히 당신을 숭배할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녀가 당신이 제공한 모든 사치가 피 묻은 돈, 블러드머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될 때도요. 델레나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다. 피 묻은 돈. 알렉산더의 할아버지는 무슨 짓을 했던 것일까? 결정할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소피아가 계속했다.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알렉산더. 어떤 비밀은 폭로에서 살아남기에는 너무 커요. 대리석 위를 걷는 하이힐 소리는 소피아가 떠나고 있음을 엘레나에게 알렸다. 그녀는 벽에 바짝 몸을 기대었고 금발의 여자가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갈 때 심장이 쿵쾅거렸다. 현관문이 닫히자 저택은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다. 엘레나는 알렉산더의 사무실로 가기 전에 몇 분을 기다렸다. 그녀는 저택 부지를 내려다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앞에 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그의 손은 옆구리에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얼마나 들었죠?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충분히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서며 뒤로 문을 닫았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 분명히요.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패배한 상태였다. 알렉산더. 나를 봐요? 할 수 없어요. 그 고백은 거의 속삭임이었다. 이제 당신이 아는 것을 알면서 당신을 마주할 수 없어요. 정확히 제가 무엇을 아는데요. 그는 그때 돌아섰고 그의 회색 눈 속의 고통은 그녀를 거의 무릎 꿇게 만들었다. 내가 소피아가 말한 그대로라는 것을요. 괴물의 아들, 거짓말과 피 묻은 돈이라는 토대 위에 그의 인생 전체를 건설한 남자라는 것을요. 제약 시험에 대해 말해줘요. 알렉산더의 웃음은 쓰라렸고 자기 혐오적이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내 할아버지는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공동체를 실험용 약물의 시험 대상으로 사용했어요. 시험이 잘못되었을 때,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는 그것을 은폐했어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보고서를 위조하고, 증거를 파괴했어요. 이 집, 당신의 미술용품, 우리의 결혼식에 돈을 댄 그 재산은 모두 인간의 고통에서 나왔어요. 엘레나의 심장은 혐오나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로 쥐어짜졌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이후로 그것을 속죄하려고 노력해왔죠. 뭐라고요? 저렴한 의약품 프로그램. 소외된 지역사회의 무료 클리닉. 이혼을 내지 못하는 희귀 질환에 대한 연구 지원금. 당신은 당신의 할아버지의 피해를 되돌리기 위해 제약회사를 사용해 왔잖아요. 알렉산더는 그녀를 마치 그녀가 외국어로 말한 것처럼 응시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충분히 알았어요. 나는 우리의 초기 이익 중 일부가 의심스러운 출처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고, 진실을 직면하는 것보다 더 쉬웠기 때문에 외면하기로 선택했어요. 당신은 할아버지가 사망했다고 알려졌을 때 23세였어요. 당신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혼자였고, 수십억 달러짜리 회사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물론 실수를 했을 거예요. 실수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엘레나. 우리 할아버지가 승인한 시험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15년 동안 그들의 고통으로 이익을 얻어왔어요. 그녀는 그때 그를 향해 움직였고, 그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을 무시했다. 그리고 당신은 15년 동안 다른 아이들을 구하려고 노력해왔어요. 소아암 연구, 백신 개발 프로그램, 글로벌 건강 이니셔티브. 그건 피 묻은 돈이 아니에요, 알렉산더. 그건 구원이에요. 당신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나는 당신을 알아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감싸잡고 그가 그녀의 눈을 마주하게 했다. 당신이 야근할 때 커피를 두고 간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는 병동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는 것도 알아요. 당신 가족 회사가 구하지 못한 모든 생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운다는 것도 알아요. 소피아가 옳았던 게 하나 있어. 그가 속삭이며 그녀의 손을 덮었다. 당신은 이것보다, 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24시간 알렉산더. 우리가 그녀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에 남은 시간이야. 회사를, 내 명성을, 당신의 미래. 우리의 미래의 그녀가 단호하게 정정했다. 그리고 난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폭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의회 조사, 형사 기소, 몇 년 동안 끌 수 있는 민사 소송. 그들은 당신을 공범으로 몰아갈 거예요. 유죄 추정. 그럼 우리가 뭘로 맞서 싸워? 그녀는 증거가 있어요. 사진, 재무 기록. 우리는 더 나은 것이 있어요. 알렉산더, 엘레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에겐 진실이 있어요. 당신 할아버지의 진실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 15년간의 자선 활동 기록. 구한 생명들. 도움을 받은 공동체들. 당신은 그가 한 일에 책임이 없지만 그 이후 당신이 하기로 선택한 일에는 책임이 있어요. 알렉산더는 그녀의 얼굴을 훑어보며 의심이나 두려움의 징후를 찾는 듯했다. 진심이에요. 네. 전부 다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리고 당신 가족의 벽장 속에 숨어있는 어떤 유령이든 좋든 싫든. 기억해요. 그건 단순한 계약 문구가 아니었어요. 알렉산더. 그건 약속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는 마치 그녀의 얼굴을 기억하려는 듯 그녀를 응시했다. 그러더니 흐느낌과 웃음 사이의 소리를 내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고 그녀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꽉 안았다. 사랑해요.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속삭였다. 신이시여,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두려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가 속삭였고 그의 몸에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황금빛 아침 햇살 속에 서서 그들 관계의 힘만으로 세상에 맞서는 요새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서로를 안았다. 저택의 정원 밖은 생명과 약속으로 만발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사무실 안에서 그들은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소피아 케인이 그들의 결혼을 파괴하려 한다면 그녀는 그들 둘 모두를 상대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엘레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보호하는 일이라면
어떤 억만장자만큼이나 무자비하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6장. 마음의 항복 정오가 되자 알렉산더는 취약한 남편에서 피와 비밀로 제국을 건설한 냉철한 억만장자로 다시 변모했다. 다만 이제 엘레나는 전쟁과 사랑 모두에서 그의 파트너였다. 저택의 공식 식당은 작전실로 변모했고 윤희나는 마호가니 테이블은 노트북, 법률 문서, 그리고 15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들로 뒤덮였다. 다리오스 케이는 이사회와 의회 청문회에 익숙한 사람의 날카로운 푸른 눈과 위풍당당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소위 사업 경쟁자는 실제로는 3년 동안 제약 산업의 가장 어두운 네트워크에 잠입해온 연방 수사관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다리오스는 이사회와 의회 청문회를 지휘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권위를 담아 말했다. 그리고 숙녀분, 우리는 소피아 케인의 협박 작전을 그녀가 공개하기 전에 해체할 수 있는 18시간이 남았습니다. 알렉산더가 그의 사업 경쟁자로 알려진 다리우스가 사실은 3년 동안 제약업계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 일해온 언더커버 연방 수사관이었다는 사실을 밝혔을 때 엘레나는 충격을 받았다. 적대적 인수 시도, 공개적인 불화, 이 모든 것이 진짜 범죄자들에게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신중하게 연출된 연극이었다. 좋은 소식은 다리우스가 태블릿에 파일을 띄우며 계속 말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막시밀리안 발터에 대한 사건을 구축해왔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일부 증거가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회사와 개인들을 연루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함해서 알렉산더가 조용히 덧붙였다. 당신의 것도 포함해서. 하지만 부패한 제국을 물려받는 것과 그 범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당신의 제약개혁은 당신이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수사를 도왔습니다. 손톤이 출입구에 나타났다. 평소 단정했던 그의 모습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사장님, 요청하신 재무감사를 완료했습니다. 결과는 복잡합니다. 그는 알렉산더에게 두꺼운 폴더를 건넸다. 남편이 문서를 훑어보는 동안 엘레나는 그의 표정이 체념해서 혼란으로 그리고 희망과 비슷한 무언가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럴 리가 없어. 알렉산더가 중얼거렸다. 뭐예요? 델레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일그려 움직였고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그의 등에 닿았다. 검은 돈이 사라졌어. 전부 다. 알렉산더는 놀라움에 손톱을 올려다보았다. 이것에 따르면 불법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모든 돈이 2018년부터 피해자 보상기금에 기부되었어. 제가 기부를 승인했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해에 심한 불면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손톤이 조용히 말했다. 엘라라 박사님이 단기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논의했지만 당신의 상태 때문에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못한 기부를 실행하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엘레나의 심장은 사랑과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알렉산더의 양심은 그가 상황을 바로잡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더 있습니다. 다리우스가 다른 파일을 꺼내며 말했다. 우리는 케이맨 제도에 있는 막시밀리안의 거주지에서 그의 통신을 감시해왔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알렉산더의 개혁 노력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왔습니다. 의약품 가격 스캔들, 해외 시설의 안전 위반, 심지어 발터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 중 일부까지. 막시밀리안이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해왔습니다. 왜요? 델레나가 물었다. 알렉산더가 그의 손자라면 왜 그를 파괴하고 싶어 하죠? 내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이지. 알렉산더는 이해로 굳어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윤리적 관행을 시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일을 확장하는 대신 되돌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자산 대신 부채가 되었던 거야. 이것이 우리를 소피아에게로 이끌었습니다. 다리우스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는 단순히 상처받은 감정을 가진 전 약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과 약혼하기 전부터
막시밀리안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알렉산더. 결별, 공개적인 굴욕,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장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 폭로는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엘레나는 알렉산더의 턱이 굳어지고 그의 관자놀이 근육이 간신히 통제되는 분노로 뛰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야. 알렉산더가 천천히 말했다. 내 사업 관행에 대해, 내 심리적 약점에 대해, 당신의 버림받을 거라는 두려움에 대해 엘레나가 부드럽게 말을 마쳤다.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극적으로 떠났던 거예요. 그녀는 그것이 사랑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강화할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효과가 있었지. 알렉산더는 인정했다. 2년 동안 나는 일에 너무 몰두해서 건강을 거의 망쳤어. 우리의 결혼 계약이 아니었다면 그는 말을 흐렸지만 엘레나는 이해했다. 그들의 계약은 그가 속도를 늦추고 제약 이윤과 분기별 보고서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강요했던 것이다. 이제 문제는 다리우스가 말했다. 오늘 밤 마가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소피아와 막시밀리안 모두를 체포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많은 것이 필요해. 알렉산더가 끼어들었다. 법정에서 통할 증거를 제공하도록 그들이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위험한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리우스는 태블릿을 그들 쪽으로 돌렸고 상세한 평면도와 감시 사진을 드러냈다. 막시밀리안은 오늘 밤 소피아 및 몇몇 다른 제약 경영진과 비밀 회동을 위해 비행기로 올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당신의 회사를 포함한 여러 개혁적인 회사들에 대한 협력적인 공격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회의를 녹화할 수 있다면? 나에게 도청 장치를 착용하라는 거군요. 알렉산더가 말했다. 두 분 모두에게 도청 장치를 착용시키고 싶습니다. 엘레나. 당신의 존재는 그들의 균형을 잃게 만들 것이고 그들이 알렉산더에게만은 드러내지 않을 말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절대 안 돼. 알렉산더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난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야. 알렉산더, 엘레나가 시작했지만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안 돼. 당신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할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그럼 말해줘요.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다리우스는 그들이 분명히 매우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공간을 내주며 신중하게 자신의 파일에 몰두했다. 알렉산더는 너무 오랫동안 말이 없어서 엘레나는 그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마침내 말을 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8살 때 나에게 써니라는 골든 리트리버가 있었어. 어머니가 사라지기 전에 남긴 작별 선물이었지. 막시밀리안은 그 강아지를 정확히 일주일 동안 용납했어. 그러더니 나에게 써니의 피 묻은 목줄을 보여주며 애착은 취약점이며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대항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 엘레나의 피는 차가워졌다. 알렉산더, 그가 걔를 죽인 건 아니겠죠. 그랬다면 너무 뻔했을 거야. 그는 그것을 연구시설로 보내 제약 실험에 사용되도록 했지. 내가 울자 그는 나에게 실험 비디오 영상을 모두 내가 울음을 멈추고 반응을 멈추고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을 때까지 보게 했어. 그 우연한 잔혹함에 엘레나는 숨이 막혔다. 어떤 괴물이 슬픔에 잠긴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가 당신을 다치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알렉산더는 주먹을 꽉 쥐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에게 나에게 대항할 또 다른 무기를 주지 않을 거야. 당신은 이미 졌어요. 엘레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모욕. 그는 내가 당신의 약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도망치는 것은 그것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에게 여전히 당신에 대한 힘이 있다는 것만 증명할 뿐이죠. 알렉산더는 그녀를 쳐다보았는데
마치 그녀가 절벽에서 뛰어내리자고 제안한 것처럼 보였다. 엘레나, 나는 무력한 아이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에요. 알렉산더. 나는 당신의 아내, 당신의 파트너,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게다가 나는 막시밀리안이 이전에 다뤄본 적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데? 두려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사랑과는 모든 것이 관련 있는 맞서 싸울 이유요. 알렉산더는 그녀의 얼굴을 훑어보았고 그녀는 그의 회색 눈 뒤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를 보호하려는 필요가 그녀가 옳다는 그의 커져가는 이해와 싸우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이걸 한다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함께하는 거야. 헤어지는 것 없이, 영웅적인 행동 없이,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고. 동의해요. 그리고 상황이 잘못되면? 잘못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잘못되면 그가 주장했다. 당신은 도망치는 거야. 뒤돌아보지 마. 나를 도우려 하지 마. 그냥 도망쳐서 나머지는 다리우스에게 맡겨. 알렉산더, 약속해줘요. 그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나의 생명과 당신의 생명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의 생명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해줘. 그의 목소리의 강렬함은 이것이 협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약속할게요. 그는 그녀에게 깊고 절박하게 키스했다. 마치 그녀의 입술 맛을 기억하려는 듯이 그들이 떨어졌을 때 둘 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사랑해요. 그가 그녀의 이마에 속삭였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기억해. 나도 사랑해요. 그녀는 다리우스가 외교적으로 목을 가다듬는 것을 들었다. 만약 우리가 이걸 한다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회의는 자정, 오래된 머리디언 창고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막시밀리안이 고립되어 있고 통제하기 쉽다는 이유로 특별히 선택한 중립지대입니다. 그들이 전략을 계획하기 시작했을 때 엘레나는 이상한 평온함이 그녀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오늘 밤 그들은 알렉산더의 어린 시절을 형성하고 그의 사랑 능력을 거의 파괴한 괴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오늘 밤 그들은 15년간의 거짓말과 조종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거나 노력하다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막시밀리안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의 알렉산더 발터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그를 차갑고 계산적인 기계에서 비범한 다정함과 맹렬한 보호 능력을 가진 남자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았기 때문이다. 만약 사랑이 그녀의 남편처럼 손상된 사람에게 그런 종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그의 과거에서 온 가장 어두운 유령들마저 물리칠 만큼 강력할 것이다. 오늘 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과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힐 만큼 밝게 타오르는 사랑이 뒷받침될 때 마음의 항복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알아낼 것이다. 참고, 한국어는 존댓말과 격식이 매우 발달한 언어이므로 원문에서 인물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문체와 어투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위 번역은 문맥상 친밀하면서도 진지한 대화라는 점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한국 소설이었다면 인물의 성격, 지위, 심리 상태에 따라 문장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을 것입니다.